사실 지난주는 신제품 출시 소식 외에는 이렇다 할 이슈나 소식이 없어서 영상을 좀 건너뛸까 하다가 신제품들이 꽤 많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6월 첫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아마 지난주를 가장 뜨겁게 달군 브랜드는 론진이지 않을까 싶네요. 1968년 오리지널 울트라크론에서 영감을 받은 울트라크론을 출시했습니다. 마치 터틀이 떠오르는 쿠션 케이스에 과거와 현대가 오묘히 섞여있는 디자인, 그리고 제품명처럼 울트라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들이죠. 무브헌트에도 특징이 있는데 52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3600회, 즉 초당 10회 진동하는 고진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 시계 시장의 유행이 색깔이나 사이즈의 추가, 또 소재 변경 등 아주 소소한 변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이죠. 이 모델은 복각이긴 하지만 근래 시계 시장에 없었던 독특한 디자인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스펙이 좋은 점도 한몫하고요. 추가로 론진이 홈페이지를 좀 근사하게 꾸며놓는 걸로도 유명한데, 이 시계의 소개 페이지도 시계의 특징을 아주 잘 살려놨습니다.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겠네요. 론진만큼이나 큰 주목을 받은 브랜드는 오리스입니다. 오리스는 6월 1일 오리스 탄생 118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홀스테인 에디션 2022를 출시했습니다. 98년 출시된 풀 스틸 월드 타이머를 기반으로 디자인되었고, 에타 2836-2가 베이스인 오리스 칼리버 690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장점이 많은 시계지만 저는 오히려 케이스백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케이스백 디자인에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마스코트인 곰돌이가 파일럿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스의 상징과 월드 타이머라는 특징이 담겨서 무척이나 귀엽고 신선하네요. 디자인이 예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동안 오리스의 한정판들이 다이얼 정도에만 변화를 주던 것에 비하면 무척 반가운 시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에게는 사각 시계의 대명사 정도로 각인되어 있는 벨앤로스에서도 신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라디오 컴패스라는 시계고요. 벨앤로스 자체가 국내에서는 크게 유명한 브랜드도 아니고, 이 브랜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사각 디자인도 크게 수요가 많은 형태는 아니기는 하죠. 그래도 파일럿 워치로서의 큰 의미를 가진 브랜드입니다. 이번 라디오 컴패스는 기존 벨앤로스 시계들에 비해서 무척 화려하고 독특한 색감이 특징인 시계들입니다. 저는 비행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지만 라디오 컴패스가 무선 항법계기라고 하네요. 이 시계는 거기에서 디자인 컨셉을 따왔고요. 이 시계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해외 매체들이 시인성과 가독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왜 이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는지 대변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벨앤로스 시계들 중에선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과 시계입니다. 얼마 전에 로얄오크가 탄생 50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데마 피게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태리의 유명 주얼리 디자이너 카놀리나 부치와 콜라보한 50주년 한정판을 공개했습니다. 카놀리나 부치와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품이 나올 때마다 근사한 다이얼이 아주 매력적이었죠. 이번 에디션은 멀티컬러의 거울 효과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다이얼 외에도 33mm 사이즈와 18K 로즈골드 포인트들도 인상적이고요. 소재는 티타늄을 사용한 것 같네요. 아무래도 50주년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이 있으니까 근엄하거나 묵직한 느낌의 시계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라이트하기도 하고 발랄한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라도에서는 캡틴 쿡의 두 가지 신제품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 오버폴이고요. 다이버 베젤이 아닌 세계 도시 이름이 적힌 베젤을 사용한 월드 타이머 시계고, 기존 시리즈보다 작은 37mm의 사이즈, 빈티지하면서도 캡틴 쿡의 특징이 잘 살아있는 디자인이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거의 반년을 루머처럼 떠돌아다니다가 이제야 한국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게 됐네요. 또 하나는 캡틴 쿡 크로노그래프입니다. 라도와 캡틴 쿡에겐 좀 미안하지만 제가 크로노그래프 다이버 워치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크로노그래프가 사용됐다는 점 외에는 큰 특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시계가 되겠지만요. 한간에는 쿼츠이길 바라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인지 아닌지 오토매틱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캡틴 쿡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서인지 무척이나 예쁘네요. 저는 오버폴과 크로노그래프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오버폴을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오버폴 가격이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한동안 사라졌던 알리의 탈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생산 문제가 있다고 상점 자체를 폐쇄시켰었는데, 돌아온 걸 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네요. 신제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제품도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탈출 시간답게 특별한 모델명은 없고 38mm 사이즈와 어딘가 빈티지한 느낌이 드는 일종의 드레스워치입니다. PT5000 무브원트를 사용해서 이 브랜드에 기대하던 가격보다는 약간 높은 약 20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PT5000 무브먼트에 대한 불신도 있는 편이라서 아직은 판매량이나 후기가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WMT의 007 시계 로열마린 MI6가 국내 마이크로 브랜드 전문 판매처 인투와치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인투와치는 마이크로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시죠?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마이크로 브랜드 공식 판매처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로열마린 뿐만 아니라 카보숑이나 로열마린 오션블루, 또 시울프 등의 제품들도 같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로열마린 MI6의 경우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540에 책정이 됐고 현재는 품절 상태인데요. 인투와치에서는 8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관부가세를 계산해 볼 경우 이제 공식 홈페이지 구매와 거의 가격 차가 없기도 하고 인투와치에서 구매하실 경우 공식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또 구매 및 서비스 신청이 무척 수월한 강점이 있죠. 저도 서울 갈 일 있으면 꼭 매장에 들려서 이 시계 실제로 보고 싶습니다. 사담이지만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쇼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가성비 좋은 쿼츠 판다 레이싱 워치로 유명한 호프만은 오토매틱 워치를 출시하면서 프리오더를 받는 중입니다. 호프만은 기본에 가까운 팬더 레이싱 워치 디자인과 세이코 VK64 쿼츠 무브먼트 그리고 약 $230 정도의 시계 가격으로 마이크로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인기 있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시굴 무브먼트를 탑재한 오토매틱 워치를 350개의 한정판으로 출시합니다. 저는 이전에도 오토매틱 버전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아무튼 $825로 책정이 되었으나 선주문 기간 동안 $599의 주문을 받고 있고 8월 배송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시굴 무브먼트가 크게 발목을 잡을 것 같죠? 저 정도 가격이라면 조금 더 안정적인 무브먼트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시굴을 사용했다는 건 호프만이 생각한 시굴의 강점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도 환율과 관부가세를 계산하면 약 100만원대인데 호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라톤은 아버지의 날을 기념해서 세일을 했었습니다. 코드 DAD 2022를 사용하면 10% 할인과 무료 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6월 5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였었네요. 덕분에 마라톤 홈페이지를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GPM, GPQ, 내비게이터 등의 미군 엠블럼 등이 포함된 새로운 시리즈들을 구경해봤습니다. 밀리터리 컨셉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척 근사하게 느끼실 컨셉 같네요. 한국에서도 이런 좋은 브랜드가 한국군 공식 시계로 인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라벤처 크로노그래프 개발 소식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 관련 정보들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대부분 공식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공개 날짜와 시스루 스타일의 케이스백, 또 판매 수량 등을 공개했습니다. 언뜻 시계의 실루엣도 보이는데 이게 해당 시계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는 않고요. 댓글들을 읽어보면 약 1000만원 정도의 판매가 될 예정이고 무브는 전문 회사를 통해서 설계된 라벤처 전용 무브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 브랜드 끝판왕이라는 평도 있고 특유의 디자인도 강점이 있는 라벤처지만 이것저것 포함하면 1500개에 달하는데 과연 많은 소비자들에게 메이저 브랜드를 넘어서 어필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탈리아의 다이버 명가 스쿠알레에서는 몇 가지 신제품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브 39 시리즈나 2002 펩시 모델들을 공개했었고 비교적 최근 1521의 클래식 코스크 인증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죠. 정말 최근에는 T183이라는 모델을 공개하면서 다이버 명가로서의 자존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183은 디자인적으로는 1521의 라인업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유사한 디자인에 카본 소재를 사용해서 비교적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더불어 600m 방수 성능도 자랑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스쿠알레가 큰 인기를 끌지 못해서 구매를 하신다면 1521 같은 클래식 모델을 구매하시겠지만 팬분들이시라면 구미가 당기는 모델이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스쿠알레의 홈페이지인데요. 어느 순간 1545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오마주 시계가 발목을 잡을 걸 예상해서 라인업에서 제외시킨 건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구매는 하실 수 있습니다. 글라이시는 한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5개 제품에 대한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컴뱃 서브 39 2종과 에어맨 더 치프 3종입니다. 여기서의 이벤트는 할인을 의미하고 6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7월 초 배송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번 보시면 거의 100만원에 달하는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라이신 제품들 그레이마켓에서 많이 구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레이마켓은 이제 서비스 문제나 배송 기간, 또 신제품 입고 기간 등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구매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코보 안드레스는 여러 소식이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서프라이더 오토매틱 버전은 6월 8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 스테이지 다이버의 경우는 36mm가 출시되었습니다. 거기에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12일까지 전 제품 20% 할인에 최대 2종의 스트랩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확실히 눈에 띄는 할인율이라서 눈여겨보시던 제품이 있다면 이번이 좋은 기회니까 홈페이지 구경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소식도 살펴봤습니다. 매번 시계 소식 영상의 절반 넘게 신제품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신제품 소식이 좋은지 아니면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오는 게 좋은지 매번 선택이 참 어렵네요. 아무튼 이번 주도 재미있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